공부의 성공 실패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진득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 아니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두 달 하고 뭐 딴 거 하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다가 나중에는 공부에 길을 잃어가지고 난 공부 못하겠다 인식이 잡힌 다음에는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대요. 즉 한글책을 많이 읽어서 네. 지금 영어책을 보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이 책 읽기가. 네. 영어를 늦게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예요. 아, 맞아요. 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실은. 인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한국어 실력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 영어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맞으니까 고를 수 있는 책의 폭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돼지가 나와서 말하고 코끼리가 막 춤추고 이런 얘기가 재밌어요. 이런 얘기들이 쉬운 영어로 쓰여 있어요. 맞아요. 인지랑 영어 능력이랑 비슷하게 되니까 아예 재밌는 책이 이렇게 많네, 내가 읽을 수 있을 만한 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늦게 영어를 시작하면은 인지 수준 여기, 정서 수준 여기, 한국어 능력 수준 여기인데 영어가 여기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한글로는 저기 철학책, 사회과학책 보고 있는데 돼지가 코끼리랑 싸우는 거 지금 이 책을 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책이 현저히 줄어들고 책은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이런 경우는 재밌게 읽을 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찍 시작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지금 상황 자체가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운 거 읽고 싶은데 안 된다, 방법이 있는데 학습적인 열의가 좀 있어야 돼요. 문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꼼꼼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접하는 거예요. 문제집 보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 왜 틀렸고 정답이 뭔지 정도 확인하고 양을 확 늘려놓으면 어휘하고 이제 문장 파악 능력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관심사랑 좀 맞는 소설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그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확률이 높진 않잖아요. 이거를 견디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는 게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늦게 시작했는데 재밌다고 느끼기가 힘든 이유가 읽을 수 있는 원서의 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대부분의 원서가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학생들이 이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만든 책들이 아니고 원어민들을 위해서 만든 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단어가 많고 그림 많은 것들은 애들용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에 맞는. 그리고 또 여기 뭐 더하자면은 읽기 속도 있잖아요. 읽는 속도는 차이가 나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읽은 아이들하고 나중에 많이 읽기 시작한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요. 이거는 역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늦게 읽잖아요. 읽은 책의 권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가 느리게 읽는 편이에요. 나중에 학습식으로 영어를 하게 되면은 단어 찾아보고 이거 외우고 하나하나 맞춰서 의미 쫙게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도 발현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은 읽어요, 그냥. 모르는 거 뭐 단어 뭐 꽤 많아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는 인지에 맞는 정도까지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맞춰주는 게 괜찮다. 두 번째, 또 이제 영어를 늦게 시작하면은 피할 수 없는 단점이 뭐냐면은 마음이 급해요. 많이 급해요. 빨리 잘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자꾸 쓰는 거예요. 이뤄질 수 없는 단어를 겨울방학 만에 2000개를 외운다느니 뭐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그러다 포기하죠. 100명 중에 99명이 포기하죠. 2000개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거는 비현실적이고요. 근데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제 상업적으로 2000개 완성, 2000개도 아니고 10,000개 뭐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10,000개의 어휘를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막 그림, 연상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외워야 뭐예요? 그래서 외운 게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외웠다고 하면 써먹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 낭비예요. 혹한 게 많으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약장수에 팔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약장수에 팔린다가 적합한 표현 같아요. 비극으로 이어져요, 이 방법들이. 늦을수록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방법이 맞아요. 오히려 지금 영어를 수준이 좀 높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게 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작이 늦을수록 전통적이고 정확한 방법, 오래 걸리는 방법,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더 맞아요. 그거를 감내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영어로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거는 단어만 외워서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단어가 배치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의미 조합이 돼서 어떤 의미를 이루는지 이거 파악하는 것도 실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단어만 외우면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많고, 구문 패턴 100개만 익히면 영어는 끝나 이런 거 자꾸 찾아다니니까 또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네.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한 친구들을 당장에는 따라듣기 힘들다. 영어를 다른 또래들이랑 비교했을 때 7, 8년 늦게 시작했다 하면은 그 7, 8년을 따라잡으려면은 네.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학생이. 근데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얘가. 그런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은 방법을 제시하면 어렵고 힘든 방법이지만은 그냥 따라서 해요. 믿고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책 읽고 이거 요약 쓰고 글 쓰자. 글도 아직 제대로 못 쓰는데 쓰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막 고생해요. 시간 투자합니다. 그 1년, 2년씩 쌓여요. 그러면은 잘해요. 이런 학생들은 잘해요. 안 되는 학생은 뭐냐? 일단 거부해요. 아, 지금 왜 책을 읽어요? 지금 모의고사 점수 올려야 되는데 모의고사 점수 10점 올리고 싶어요. 10점 올리려면은 책 읽어. 아니라니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래요. 이 아이는 지금 매직 트리 하우스도 이해를 못하는 단계인데 수능 기출 문제 자꾸 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지문을 5개를 공부하는데 다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단어를 찾아도 이해가 안 돼요. 구문이라고 하는 그 문장의 구조를 몰라가지고 그것도 찾아봐요. 1시간 내에 5지문 다 못하거든요, 그렇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양을 만들어서 향상이 되냐고요. 급하니까 이게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급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고. 품사의 개념조차 몰라요. 품사가 뭐냐 하면은 명사, 형용사, 동사여 이거는 괜찮아요. 얘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예요. 품사라고 하면은 품사 뭔지를 아예 몰라요. 문법이요 이래요. 한두 번 좀 들어봐서. 그게 아니라 품사의 뜻이 뭐냐고. 그럼 몰라요. 이런 학생들이 너 뭐 공부했어? 고등영문법이요. 이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고등영문법을 잘하고 싶으니까 고등영문법 교재를 보는 거죠. 자기 딴에는 이게 살이 딱딱 맞아요. 난 고등영문법 해야 돼. 고등학생이야. 근데 이제 고등영문법 교재를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전 단계에 해놔야 될 거를 하나도 안 해놔서 교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지금 교재로 따지면은 초등영문법 3,800자인가요? 그걸로 공부하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고등학생이니까 고등 교재로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교재 딱 주고 야 이걸로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글씨가 이렇게 크고 막 그림 많은 책을 제가 공부하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좀 창피해 여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전 단계부터 차곡차곡 하는 게 맞잖아요. 뭐 수학도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 모르면은 그 전권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네. 전제 지식에 해당하는 거. 고등학교 미분적분 지금 해야 되니까 미적분 바로 이렇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이게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인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나고 이미 갖춰진 게 있어요. 얘네들이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서 막 고등 교재를 봐도 이해가 돼요. 근데 거의 통계적으로 숫자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이 학생은 공부 안 해도 인지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공부 쪽으로 안 해도 다른 쪽으로도 훌륭하게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지능이 높지 않아도 공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공부의 성공 실패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진득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 아니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두 달 하고 뭐 딴 거 하고 딴 거 하고 딴 거 하다가 나중에는 공부의 길을 잃어가지고 난 공부 못하겠다 인식이 잡힌 다음에는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말하기도 단순하게 사고하면 이거예요. 말하기 잘하고 싶으면은 말하기 바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하는 거 일할 때 써먹어야 돼요. 바로 일 체험 현장에 넣는다. 이 사람이 뭐 기초도 안 돼 있는데 네. 이러면은 바보 취급만 한 2년 정도 당하고 이게 잘 안 될걸요? 말하기도 기초적인 것부터 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거잖아요. 네.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늦었지만 네. 무리수를 쓰지 말라. 기초라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늦게 시작한다고 하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방법을 잘 잡고 꾸준히 하시면은 생각보다 또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방법, 진득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